조선 성종시대 이름 하나로 나라를 뒤흔든 여인 어우동.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너무 쉽게 기억합니다. 요부, 음녀, 조선을 어지럽힌 여자.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어우동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승문원 지신사를 지낸 박윤창. 당대 기준으로도 손꼽히는 엘리트 집안, 말 그대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금수저였습니다. 남편은 태강수 이동. 세종대왕의 형 효령대군의 손자. 왕실과 이어진 집안 그 자체로 권력이자 특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결혼. 부와 명예, 그리고 안정된 미래까지. 모든 것이 보장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녀는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평가받는 살.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시선이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점점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이 결혼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여인을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름으로 남기게 만들게 됩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이미 모든 이야기는 만들어져 있었고 그 이야기 속 죄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우동의 결혼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혼인이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우동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고 결국 그녀는 이혼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어우동의 외도는 남편이 만들어낸 모함이었고 그녀는 처음부터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었음을. 하지만 그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쫓겨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 그녀는 조선 사회에서 다시 설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우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억울함을 안고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우동. 사람들은 그녀를 타락한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 시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승문원 지신사를 지낸 박윤창, 그리고 남편은 왕실 종친 태강수 이동.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말 그대로 금수저 중의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집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었고 어우동을 내쫓기 위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저 여자는 바람을 피웠다. 팔지 않아. 그녀의 시녀가 은세공업자와 내통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어우동에게 덮어씌운 조작된 사건. 결국 그녀는 억지 누명을 쓴 채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훗날 조사 결과 그 외도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쫓겨난 여자에게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 전체가 알게 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었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여자가 있다더라. 양반가에서 쫓겨난 뒤 이상하게 산다더라.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은 인물들 중에는 평범한 양반이 아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종친, 세종대왕의 형 효령대군의 후손들과 연결된 집안,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권력층 인물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가가 한 여인과의 스캔들에 얽혀 있다는 이야기. 그 순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들, 수산수, 방산수 등 왕실과 혈연으로 이어진 인물들, 그리고 조정의 관리들, 과거 급제자들까지.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부가 한 여성과 얽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많은 남자들 중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이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모두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흔드는 스캔들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친척들까지 얽혀 있다. 이 한 문장은 사건을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교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조선에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질서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어우동. 그녀는 이미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항상 가장 약한 곳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 그 결정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동의 이름은 조용히 퍼지던 소문에서 이제는 노골적인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왕실 사람들과도 얽혀 있다. 이 한 문장.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성은 최소 17명. 그 안에는 왕실 종친인 수산수, 방산수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정의 관리, 과거 급제자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었습니다. 양반, 왕족, 관리, 심지어 노비까지. 어우동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 질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어울릴 수 있는지, 어디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선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그 모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탕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건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 금기를 함께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책임질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선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희생시켜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았고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 역시 더 크게 지게 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어우동.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가 모든 걸 망쳤다. 저 여자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함께 만든 남자들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선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미 정해진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비밀은 끝까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반드시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무너진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유지되던 균형이 어느 한순간 깨져버립니다. 정확히 누가 시작이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어우동과 얽혀있던 관계 중 하나가 밖으로 흘러나왔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 한 명이 말하기 시작하자 숨기고 있던 이야기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종친 고위 관료 과거 급제자들. 그동안 권력의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층 전체가 얽혀있는 대형 스캔들. 조정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유교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나라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두는 건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가 시작됩니다. 어우동은 체포 대상이 되었고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성들 역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조사는 진행되지만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정해놓은 것처럼 그 중심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우동. 그녀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었고 동시에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신문이 시작됩니다. 누구와 만났는지, 언제였는지, 몇 명이었는지 하나하나 끄집어내듯 그녀의 삶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사건은 더 위험해집니다. 너무 많은 이름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의 권력층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조정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책임자로 만들 것인지 그 선택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우동은 결국 관아로 끌려갑니다. 이제 그녀는 소문의 중심이 아닌 조선이 직접 다루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풍기문란.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낙인 중 하나였습니다. 유교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근간을 흔든 존재. 그 한 문장 안에 그녀의 모든 삶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관리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었느냐?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우동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대부분의 관계를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 왕실 종친 고위 관료, 조선의 중심에 있던 남자들. 그 순간 조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권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에 대한 추궁은 점점 약해지고 대신 어우동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집니다.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향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마치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그 질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신문 과정에서도 기죽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어찌 나만 죄인이라 하는가? 그 말은 조선 사회 전체를 향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질서에 도전한 사건. 그리고 조선은 그 도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이제 결정은 더 쉬워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릴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 사람이 감당하게 됩니다. 어우동의 입에서 왕실 종친과 관료들의 이름이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수산수, 방산수, 그리고 조정에서 이름을 알리던 인물들까지. 이 정도라면 조선 전체가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벌은커녕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조차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고 그 질서는 철저히 위계로 움직였습니다. 남성, 그것도 권력층 남성은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였고 여성, 그것도 낙인 찍힌 여성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잠시의 일탈로 넘어갔고 어우동은 조선을 어지럽힌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순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가 문제다. 저 여자를 없애야 한다.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은 점점 이야기에서 사라졌고 모든 비난은 하나의 이름으로 집중됩니다. 어우동. 그녀는 이제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 판결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 조선은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조선을 어지럽혔다. 이상했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들은 분명 존재했는데 분노는 단 한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우동.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처벌해야 할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조정 역시 이 흐름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이용해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였고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수많은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그것도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은 조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본보기를 만들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강하게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어우동.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점점 더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저 여자는 요물이다. 남자를 망치는 여자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왜 아무 말도 듣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부풀려졌고 이야기는 사실을 넘어서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어우동은 한 개인이 아니라 조선 사회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담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조정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을 확실하게 끝내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기로 합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경고의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판결뿐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정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성종시대, 유교 질서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던 이 시대에서 어우동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위협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절, 신분 질서, 그리고 권력의 위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흔든 사건.
그래서 판결은 단순했습니다. 사형, 풍기문란죄, 그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 그녀의 삶은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그들 대부분은 크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된 이야기였습니다. 어우동. 그녀는 조선이 만들어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판결을 보며 두려움을 배웠고, 특히 여성들은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판결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질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위해 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경고가 되어 조선에 남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의 마지막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이름은 조선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 죽음 또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요부, 음녀, 조선을 어지럽힌 여자.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그녀는 그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문 과정에서도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어찌 나만 죄인이라 하는가. 그녀는 끝까지 자신만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기준 자체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이 더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어우동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와 글에 능했던 당대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재능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들은 선비들조차 감탄할 정도였다고 전해지지만 죄인의 이름이 된 순간 그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기록까지도 함께 지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이 집행됩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고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조선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는 단순한 이야기였을까요?